러시아가 또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영국의 광범위한 영해에서 러시아는 첩보 잠수함을 배치해 해저 케이블을 찾고 있으며 이는 나토 본부에 경고음을 울려야 할 신호입니다. 하지만 영국은 이에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잠수함들이 영국 해역에서 좋지 않은 행동을 시도했고 영국은 잠수함 승무원들과 러시아 군대 그리고 푸틴 자신까지 완전히 망신을 주며 대응했습니다. 러시아는 자신들이 교묘하게 행동한다고 생각했습니다. 4월 초 영국은 러시아가 비밀 작전으로 여러 잠수함을 영국 영해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잠수함들이 숨으려고 했더라도 그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러시아는 영국을 전 세계와 연결하는 해저 케이블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려고 했습니다. 곧 그 케이블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해저 케이블은 현대 글로벌 통신 인프라의 중추입니다. 해저 케이블 없이는 인터넷과 그에 따른 모든 것이 지금처럼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러시아는 케이블을 미리 찾아 절단해 영국을 마비시키려는 사보타주를 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러시아는 아쿨라급 잠수함 한 척과 함께 자국의 주요 심해 연구국인 GUGI에 소속된 심해 잠수함 2척을 투입했습니다. 아쿨라급 잠수함만으로도 충분히 위협적입니다. 이 핵추진 잠수함들은 소련 말기부터 운용되어 왔으며 보도에 따르면 12기의 그라니트 잠수함 발사 미사일과 함께 노보타르 SSN-15, 스타피시 노보타르 SSN-16, 스테리온 대함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목표는 직접적으로 영국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목표는 해저 케이블에 대해 알아내는 것이었고 이는 러시아의 핵추진 잠수함과 함께 이동한 2척의 구기, 잠수함이 진정한 위협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구기 잠수함에 대해선 잘 모르지만 구기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제비구조 구기, 본질적으로 러시아 가군 첩보 활동을 가리기 위해 내세우는 가림막과도 같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러시아가 해양학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존재하지만 구기 1의 함대로 발전했습니다. 구기에 소속된 선박과 잠수함들은 해저 조사를 수행하고 해저에 물건을 설치하거나 회수하며 러시아의 해저 군사 장비를 유지 관리하고 영국이 최근 뼈저리게 경험한 것처럼 은밀한 감시 활동도 수행합니다. 구기 2026년 초 구기 GUG양이 영국 해저 케이블을 위협했습니다. 영국 해저 케이블을 위협했습니다. 이 케이블의 중요성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니콜 스타로시에스키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 교수에 따르면 해저 통신 케이블은 대양을 가로지르는 인터넷 트래픽의 99% 이상을 지원합니다. 이것들이 바로 전 세계 인터넷의 중추이며 우리가 온라인에서 하는 거의 모든 일은 어떤 식으로든 이 케이블들에 어떤 식으로든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케이블들이 없었다면 이 영상을 볼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이 이용하는 줌 통화나 이메일도 전 세계 해저 케이블 네트워크 덕분에 전달됩니다. 물론 이 케이블들은 대부분 국가의 군대에도 필수입니다. 현재 전 세계의 바다와 해양을 가로지르는 해저 케이블은 485개에 달하며 이들의 총 길이는 무려 90만 나일에 이르는 첨단 광섬유 기술의 결정체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한 가지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러시아는 이 케이블들이 자신들이 적으로 여기는 국가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자산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영국은 그런 국가들 중 하나이자 여러 나라의 연합체이기도 합니다. 우크라이나를 푸틴의 침공에 맞서 계속 지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푸틴이 그토록 싫어하는 서방의 이념을 수호하는 보루이기 때문입니다. 영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푸틴은 권위주의 독재자입니다. 영국은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믿지만 러시아와 크렘린은 국민이 접하는 모든 메시지를 통제하려 합니다. 만약 러시아가 영국이 내세우는 모든 가치를 뒷받침하는 해저 케이블을 끊을 수 있다면 러시아는 승리를 주장하고 상대 국가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잠수함이 영국 해역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러시아는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도 영리하게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실제로 해저 케이블을 탐지하는 GUGI 잠수함과 함께 원자력 추진 공격 잠수함을 보낸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공격 잠수함은 기만체기자 미끼였고 푸틴과 그의 측근들은 영국이 공격이 임박했다고 믿게 만들어 러시아가 실제로 하려던 일에서 관심을 돌리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푸틴은 본질적으로 러시아 공격 잠수함을 이용해 러시아가 오랫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나토와의 전쟁을 마침내 시작할 준비가 됐다는 암시를 주었고 그 불씨를 푸틴이 영국에서 지필 것이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지유지 잠수함들은 탐색을 계속합니다. 적어도 그게 계획이었습니다. 러시아 잠수함들이 영국 해역을 향해 항해하고 결국 그 해역을 침범했을 때 러시아가 몰랐던 사실은 영국이 그 잠수함들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계속 주시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러시아가 시도한 일을 알 수 있었던 건 영국이 그 모든 시도가 얼마나 처참하게 실패했는지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교묘한 속임수에 모범 사례가 될 뻔했던 이 작전은 푸틴이 굴욕을 당하는 결과로 끝났습니다. 그의 잠수함들이 은밀하게 움직인다고 생각했지만 영국의 대응에 의해 발견되고 압도당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 대통령은 분노에 떨게 될 것입니다. 영국은 러시아가 도저히 맞설 수 없는 무언가를 대응책으로 내놓았고 그 모든 것은 가장 평범해 보이는 장비, 소나 VE에서 시작됐습니다. 영국이 러시아 잠수함들을 추적하면서 먼저 그 잠수함들에게 자신들이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려고 했습니다. 군함들이 배치되어 잠수함 함장들에게 신호를 보내기 위해 바다에 소나 부위를 투하했습니다. 영국 국방장관 존 힐릴은 이 부위들이 러시아 잠수함에 보낸 메시지를 공개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해저 인프라에서 활동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손상 시도는 용납하지 않으며 심각한 결과가 따를 것입니다. 러시아 잠수함들은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돌아갔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영국은 이미 이런 상황을 예상했고 과거 푸틴과 그의 하이브리드 전술을 충분히 경험해 러시아 지도자가 경고를 무시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경고를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잘하는 방법은 러시아가 투입한 전력에 당신이 즉시 그들을 파괴할 수 있는 수준의 힘으로 대응할 것임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이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영국이 러시아를 완전히 굴욕시킨 그 작전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이 지금 더 밀리터리 쇼를 시청하고 계시다는 점을 잠깐 상기시켜드립니다. 이런 인사이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채널을 구독해서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뉴스위크에 따르면 영국은 몇 주간 러시아 잠수함을 추적했으며 해당 지역은 영국 해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영국은 자국 군함과 감시 항공기가 러시아 아쿨라급 잠수함이 북극 공해로 진입할 때 러시아의 시도를 처음 감지했습니다. 영국은 잠수함이 자국 해역으로 오자 경보를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모든 상황에 대비했고 특히 러시아 공격 잠수함과 같은 해역을 항해하던 두 척의 GUGI 잠수함을 발견한 뒤 더욱 그랬습니다. 타입 23 프리기탐 HMS 세인트 올번스가 배치됐으며 영국이 러시아에 경고하려고 이 함정에서 소나부이를 투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경고가 무시되자 영국은 유조선인 RFA 타이드 스프링과 여러 대의 멀린 헬리콥터도 배치했습니다. 이 무기들은 프리기탐을 제외하면 영국이 러시아 공격 잠수함에 직접 대응하는 데 쓰는 무기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RFA 타이드 스프링은 영국 해군 함정에 연료를 공급해 HMS 세인트 엘번스가 오랫동안 항해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전력이 해상과 공중에서 결합돼 러시아 잠수함 운용자들에게 감시 중임을 분명히 알렸습니다. 더 많은 지원은 영국 공군이 배치한 P-8 해상 정찰기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항공기는 영국 해군 함정들이 푸틴의 수상한 함선을 추적하는 데 필요한 수천 마일을 이동하는 동안 영국이 러시아 잠수함을 24시간 감시하도록 지원했습니다. 대응에 추가 단계가 생겼습니다. 러시아 잠수함이 영국 해역에서 위협했지만 영국이 나토 회원국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영국에 대한 어떤 위협도 집단 방위 기구인 나토에 대한 위협이기 때문에 영국은 곧 나토 동맹국들과 함께 러시아 잠수함에 맞서 더 큰 전력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작게 시작했던 감시작전은 500명의 인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임무로 확대되었습니다. 노르웨이를 포함한 동맹군이 대응팀에 합류했습니다. 작전이 끝날 무렵 영국 항공기는 450시간이 넘는 비행시간을 기록했고 영국 함정들은 수천 해리의 거리를 항해했습니다. 상황은 러시아의 통제를 훨씬 벗어나 격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굴욕이 찾아왔습니다. 러시아 아쿨라급 잠수함이 가장 먼저 도망쳤습니다. 이는 영국이 이 잠수함을 단순한 미끼로 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영국은 러시아가 영국이나 나토 동맹국을 감히 공격하지 못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속임수가 발각되자 그 잠수함은 영국 해역 도달 전 본국으로 퇴각했습니다. 하지만 두 척의 GUG 잠수함은 계속 전진했고 결국 영국 해역과 그 주변에서 한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들은 많은 일을 못했을 것입니다. 잠수함들이 계속 감시받으며 푸틴의 비밀정보 수집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GUG 잠수함들이 해저 케이블 몇 개를 확인했을 수도 있지만 영국은 그들이 무엇을 발견했는지 혹은 발견하지 못했는지 정확히 알고 있으며 그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그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이 일은 원래 비밀로 남아야 했고 북극 해역 깊숙한 곳에서 정체가 드러난 뒤 영국의 대응에 추적당하고 저지된 작전이 아니었습니다. GUG 잠수함들은 이제 영국 해역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미끼 역할을 하려던 함선을 따라 다시 북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힐리의 또 다른 메시지가 머리에 남은 채 푸틴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대는 그들에게 그들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 푸틴 대통령이 계획한 대로 그들의 움직임이 은밀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들의 비밀작전 시도가 드러났다는 것을 확실히 알렸다고 힐리가 선언했습니다. 영국 총리 사키르 스타머는 러시아에 해를 끼치는 시도에 영국이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결의를 시험하려는 러시아의 불안정화 활동을 폭로하고 조치를 취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스타머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방해 공작에 대한 대응을 자랑하는 것은 영국만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영국의 지원을 받아온 우크라이나도 결국 한 달간 이어진 작전이 처음부터 들통난 것에 대해 푸틴을 빠르게 조롱했습니다. 4월 9일 영국이 러시아의 참담한 실패를 공개한 바로 그날, 우크라이나 외무장관 안드리이 사비르가 X에 글을 올려 러시아가 시도한 일이 푸틴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과소평가하는 모든 국가에 경고가 되어야 한다고 알렸습니다. 사비르는 자신의 게시글에서 영국이 밝혀낸 러시아의 북대서양 비밀작전은 러시아 정권이 초래하는 심각한 지역 및 글로벌 위협을 보여준다고 말하며 러시아의 잠수함이 영국 영해뿐만 아니라 훨씬 더 넓은 해역에서 작전을 펼치고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비르는 국제사회가 모스크바에 대한 희망적 사고를 버리길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정권의 공격적인 야망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정권을 억제하고 고립시키며 무자비하게 제재해야 합니다. 러시아는 전 세계의 위협입니다. 사비르는 이제 전 세계가 이를 인식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영국이 드러낸 현실은 푸틴이 우크라이나에 대해 단순히 재래식 전쟁만을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수년간 푸틴과 러시아는 대부분 유럽 국가들과 하이브리드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 음지의 전쟁은 다른 나라의 국경을 넘어 군대를 보내거나 유럽 영토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한 전함을 보내는 것과 같은 방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훨씬 더 교묘하며 러시아 잠수함 작전이 완벽한 예입니다. 푸틴은 유럽을 불안정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는 실제이든 암시적이든 위협을 이용해 분열을 조장하려 하고 또한 적들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파괴 공작을 벌일 의향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해적 케이블을 탐지하고 손상시키는 것도 포함됩니다. 영국은 북극과 자국 해역에서 방금 저지한 일이 푸틴의 하이브리드 전쟁이라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영국은 어떻게 그것을 알까요? 러시아 선박이 영국 해역에 침투하려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영국이 러시아에게 이런 행동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대응을 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11월 영국 해군은 우리가 방금 본 것과 매우 유사한 러시아의 사보타주와 위협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2주 연속 2차례나 출동해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잠수함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러시아가 얀타르라는 이름의 조사선을 북해로 보냈습니다. 얀타르는 GUG가 주로 활용하는 해양 조사선 종류입니다. 이번 경우에는 사실을 사실대로 말해도 무방합니다. 얀타르는 첩보선입니다. 영국 해군은 8일 연속으로 나토 동맹국들과 함께 얀타르가 북해를 항해하는 동안 감시를 이어갔고 이후 얀타르는 페로 제도를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영국이 또 다른 타입 23 프리기타민 서머셋을 배치했고 이 함정은 강력한 레이더와 센서들을 이용해 러시아 선박들의 모든 움직임을 추적했습니다. 이 일이 벌어지고 있던 거의 같은 시기에 영국 해군은 동맹국들과 함께 아레펜 스토이치와 옐나야라는 유조선을 감시하는 작전의 일환으로 초기함들도 파견했습니다. 두 선박 모두 도버 해협을 지나 영국 해협을 서쪽으로 이동했으나 일반적인 해상 활동 외에 특별한 행동은 없었습니다. 러시아는 애초에 그것이 계획이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하지만 더 가능성 있는 것은 아레펜 스토이치가 영국에 대한 위협을 보여주기 위해 보내졌으나 결국 동맹군에 의해 영국 해역에서 호위되어 쫓겨났다는 점입니다. 몇 달이 지난 후 영국은 러시아의 또 다른 해상 사보타주 시도에 다시 한번 대응해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러시아가 시니고르스크라는 선박을 영국 해역으로 보냈습니다. 그 선박은 1월 27일 잉글랜드 서머시주 해안에서 약 3.7km, 즉 약 2.3마일 떨어진 곳에 정박했습니다. 그곳에서 그 선박은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해적 케이블의 근원지에 위험할 정도로 가까운 곳에 14시간 동안 머물렀고 결국 영국이 와일드캣 군용 헬리콥터를 출동시켰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러시아 선박은 닻을 올리고 공해로 떠났습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가 다뤘던 다른 사건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2025년 11월과 26일에 있었던 두 번의 영국 해역 침입 모두 러시아 군함이나 잠수함 그리고 GUGI 자산이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시니거스크호는 그 어떤 것도 아니었습니다. 러시아 국기를 달고 항해하는 화물선이었죠. 하지만 그 위협성은 결코 뒤지지 않았습니다. 유나이티드 24 미디어에 따르면 이 선박은 엑사 익스프레스, TGN 애틀랜틱, VSNL, 웨스턴 유럽을 포함한 5개의 거대한 해적 케이블 바로 근처에 정박했다고 합니다. 이 케이블들은 모두 대서양을 가로질러 아메리카와 유럽 전역으로 데이터를 전달합니다. 러시아 화물선이 굳이 이 특정 지점에 정박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특히 귀중한 케이블 경로를 따라 해저를 끌고 갈 수 있는 닻이라면 더더욱 이유가 없습니다. 이 마지막 사건은 러시아가 영국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하이브리드 전쟁에 대해 무서운 통찰을 제공합니다. 군사자산과 지유주의 자산을 사용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범주에 속하는 선박과 잠수함이 위험하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푸틴이 화물선을 사용하는 건 너무 비열합니다. 이제 그는 민간 선박으로 영국과 동맹국을 방해하려 합니다. 러시아는 여기서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영국이 이런 선박에 호위 외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면 러시아는 부당하다며 항의할 수 있습니다. 푸틴은 피해자인 척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나토 회원국 중 한 나라와의 전쟁에 대한 명분을 얻게 됩니다. 이런 해군 전술이 모두 동원되는 한편 러시아는 영국을 상대로 한 하이브리드 전쟁의 다른 측면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데일리 메일은 영국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침공 방어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이후로 러시아의 영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1586%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가디언은 2025년 한 해에만 영국 내 사이버 공격이 50%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공격이 모두 러시아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지만 많은 공격이 러시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실은 러시아가 해적 케이블뿐 아니라 영국 통신과 데이터 채널 전체를 대상으로 더 넓은 전쟁을 벌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정보에 대해 말하자면 러시아는 정보를 조작해서 결국 허위 정보로 만들어버리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포브스는 영국 의원들이 영국 내 러시아 허위 정보 작전이 사실상 전쟁 상태라고 경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에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그 의원들은 러시아가 지원하는 도펠갱어 네트워크를 폭로했는데 이 네트워크는 소셜미디어에 친러시아, 반서방 댓글을 올리는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의원들에 따르면 이 네트워크는 X 플랫폼에서만 웨이스 왕세자비의 건강, 러시아 선거들에서 거둔 푸틴의 연이은 승리, 우크라이나의 이른바 약점과 실패에 관한 댓글을 대량으로 올렸다고 합니다. 러시아 봇이 소셜미디어에 퍼졌고 크렘린은 이를 통해 여론에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이 모든 것은 분열과 혼란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만들어내면 러시아는 재래식 전쟁을 위한 무대를 마련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는 것과 다른 영국을 겨냥한 전쟁입니다. 최근 러시아가 영국 해역의 잠수함을 몰래 침투시키려 한 것은 광범위한 하이브리드 캠페인의 최신 사례입니다. 영국은 러시아의 행동을 경계하며 4월에 드러난 위협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 공격과 허위 정보의 출처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준비를 마치고 다른 나토 국가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국가들은 그 요청에 응하고 있습니다. 여러 국가가 러시아 하이브리드 전술에 희생되어 대응 중입니다. 스웨덴이 완벽한 예입니다.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촉진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나라는 러시아가 예상 못한 무기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딘의 마법창이 이제 우크라이나에 들어갔고 흑해에서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 창이 무엇이고 왜 효과적인지 또 러시아, 스웨덴, 나토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모든 답은 저희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러시아의 유럽에 대한 하이브리드 전쟁을 다루는 저희 더 밀리터리 쇼 채널을 꼭 구독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